윤석열이 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내서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보실게요. 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그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자,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이 불법이라서 이것은 해소하고서 별도로 다시 논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달라요. 조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검사한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명백히 다른 거죠. 어떻게 검사 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장 청구권이 가능하게 할까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법률가잖아요. 법률가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것도 모릅니까? 그리고 이것을 참모들이 분명히 많이 보고서를 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동훈 이 홍보수석의 태도가 더 웃긴 거죠. 본인도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잘못됐으면 발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수정 발표.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으면은 수정해서 발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발표하는데 똑같이 발표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한심한지 알겠죠? 자, 스픽스에서 노영희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수회담에서 또 대통령이 나는 이태원 특별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반대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사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좀 청구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뿐이고 실제 청구는 검사가 그냥 하는 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분명히 변호사가 얘기하잖아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에 영장 청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줬다라고 착각을 했는지 어쩌는지 강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거지로 주장을 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회계망측한 논리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동훈 홍보수석은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159명의 억울한 그 젊은이들이 그냥 이태원 가다가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냥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기에 마약 수사를 기획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태를 유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한동훈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천공이 그토록 마약에 대해서 단속을 강조했고 또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계속 냈던 터라서 더 관심이 더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정권과도 많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권의 운명과도. 그도 그럴 것이 그날 단속 여러 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들을 쫙 빼고 마약 단속을 위한 경찰들을 쫙 까르잖아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마약 단속한다고 기자들 다 문자로 다 돌렸어요. 언제부터 마약 단속하니까 모이란 취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싸늘하게 죽어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영정도 위패도 없이 사진도 없이 국화꽃만 덩그러니 놓고 그냥 참배하는 그런 해프닝을 자아냈었죠. 대한민국 모두가 분노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이건 영수회담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이 발언했던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법률수석실을 만든답니다.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합해서 신설 법률수석실로 옮기고 전에 민정수석을 폐지했었잖아요. 민정과 반부패 기능을 포함해서
민정비서관실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전에 민정수석이 하던 업무를 하는 거죠. 민정과 반부패 기능을 포함해서 민정비서관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수석과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거예요. 민정수석 씨가 대통령 되면서 폐지한 거잖아요. 폐지한 건데 다시 또 부활하는 겁니다. 결국에 옛날에 했던 게 다 맞는 거죠. 특히 이제 법률수석을 신설하는 것은 고민정 의원도 이제 지적을 했듯이 그 대통령에게 드디 닥치고 있는 특검, 또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방어하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실의 일종의 로펌 같은 걸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어를 하겠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예전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수정관실이라고 손준성 검사 있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할 때 손준성을 수정관실의 책임자로 임명해서 그 최은순과 김건희의 방패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 위법한 거죠.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법률 비서 민정수석을 신설을 해서 법률적으로 로펌 역할을 하겠다. 법률적인 대응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영부인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했던 그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방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겠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로 볼 때 하나도 윤석열은 바뀐 게 없어요. 오직 부인 처가 그리고 본인의 방패 막이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 후한무치한 정권이죠. 있을 수 없는 정권이지 뭐 이건. 자, 아프리카 앙골라 대통령이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왔어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똑같이 김건희는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건희는 이날 또 공개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로렌스 대통령의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을 소화했다. 자, 공식 일정인데 비공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자, 앞서 김 여사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지난 23일 한국을 공식 방한했을 때도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공식 일정인데 비공개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로렌스 여사나 이 루마니아 이 배우자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진 한 장도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자, 대통령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직해야 되는 겁니다. 사직하든지 이혼해서 내치든지 해야 됩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김건희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을 많이 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많이 했는지 왜 숨어서만 해야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나댔던 것은 뭐가 되는 거죠? 2년 내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사라져서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타나진 않아요. 자,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계속해서 22%, 3%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방비 차원에서 아예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언론에서. 그런다고 사라진 게 아니죠. 뒤에서 나대면서 할 건 다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정직하게 국민 앞에 소상히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영부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부인 역할을 못할 바에야 사직해라, 사퇴해라. 사퇴고 뭐 필요 없는 거죠. 공식 직위도 아닌데 뭘. 이혼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예 끝내는 거죠. 혹자는 왜 그런 가혹한 말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왜 난립니까? 김건희 때 하나 때문에 이 온통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한 부부가 윤석열 부부가 이혼해서 대한민국이 평탄하고 잘 산다면 좋아진다라면 얼마든지 100번 1000번이라도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보다도, 진짜 부부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안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론이 분열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지, 여러, 이체 양명주의 가지고 7, 8가지가 넘어요, 그 의혹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4분 5일 돼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당연히 결자 해지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웃긴 기사네, 보니까.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죠. 경기 수원 출마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윤과 한동훈이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유승민이 CBS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요. 2월 중순쯤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과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경기도 수원 지역에 출마해서 수도권의 선거를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 정도면 괜찮죠. 할만하죠. 그래서 본인도 그럴 생각이 있었대요. 당이 원한다면 그럴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둘 중 누가 거부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야, 그렇죠. 한동훈 입장에서 봐서는 유승민 의원이 경쟁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윤석열은 유승민을 아주 싫어하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윤석열, 한동훈이 연락이 없었다라고, 둘 다 싫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웃긴 에피소드네요. 웃긴. 지금 검찰 내부의 갈등이 심하다고 하네 보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얘기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수사하자는 원칙파와 묵인해서 승진하자는 입신양명파가 나뉘고 있다. 그런 얘기. 또 뉴스 하이킥에서 한 얘기인데요. 검찰에는 조국 대표의 지인, 선후배, 심지어 제자까지 많이 있어서 내부 상황들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답니다. 평범한 검사는 묵묵히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특검을 막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검찰 의사결정권자는 결사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내부의 긴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 그 다음에 송경우 중앙지검장과의 대립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검찰도 이제 윤석열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검찰은 폭망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수사권도 뺏기고 완전히 영원히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자긍심을 찾을 때가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소환 조사도 하고 구속영장도 치고 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행태를 본받아야죠. 뭘 보고 배웠으면 그것을 보고 배워야죠. 보고 배워서 쳐야 됩니다. 치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혐의를 찾아서. 그 길만이 검찰이 살 길입니다. 제가 봐서는. 윤석열 오해받을 생각 없다. 여당 원내대표와 원대 선거와 거리 두기. 참모들에게 민심에만 집중해야 된다. 찐윤, 이철규 둘러싼 윤심 논란 차단 의도 관측. 자,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또 민심에만 집중해야 된다. 자,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여당 내 일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 윤석열은 여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치를 때나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동안에 당대표 선거에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다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겁니다. 이철규 원내대표도 윤석열과 가장 친한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윤심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이 그냥 놔줄 사람이 아니죠. 자, 윤석열은 자기 말한 거하고 행동과 실제 생각과 행동을 달리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한 얘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 통제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답니다. 윤석열이가 말하기를 언론 통제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자, 윤 대통령이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도 좀 실제 하는 행동들하고 다른 거죠. 지금 방통이라든지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언론 압박을 하고 있고 중징계 언론사들 상대해서 무슨 방송만 김건희 관련된 방송만 하면 무조건 중징계를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언론 통제를 할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일 뿐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방통위원조차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철규가 지금 원내대표 되겠다고 지금 나와서 설치고 다니는데 지는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원내대표와 여당 원내 선거와 거리두기 안 맞는 얘기예요. 전혀. 싱크가 안 맞다고 하는 거죠. 두 개가 안 맞는 거죠. 말과 행동을 따로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생각이에요. 조국 대표 대법원 유죄 판결 나더라도 다시 정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자,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뒤에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당연하겠죠. 정치인이 정치해야죠.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죠. 당연히 유죄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그 뒤에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생 정당의 대표로서 대선 이야기는 성급하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 좋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언급할 것이냐고 묻자 그 이야기는 안 할 것이다. 대신에 조국에 대해서 수사했던 강도와 범위만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에 대해 수사도 입장을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한동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 보니까 평생을 엘리트 검사로 성공하신 분이라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선관위 전 사무총장 아들 직원들의 세자로 불렸다. 아들이 직원들에게 세자로 불렸다. 전현직 27명 수사 의뢰. 선관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조작, 특혜, 청탁 30일 선관위의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수사 요청 발표문 속 단어들이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채용 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조작, 특혜, 청탁. 지난해 7월부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부당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포함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수사 참고 대상자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 좀 이것도 심각하네요 보니까. 자, 2013년도 이후에 지방선관위 경력 채용 167회 전수조사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800회 발견됐고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 124회에서도 400여 회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서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자녀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 2020년 1월에 인천선관위 이직 또 김씨 지원 후 채용 인원이 추가로 배정됐고 김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직원이 면접에 투입 때 만점을 줬다. 이런 기사들. 김씨는 내부에서 세자로 불렸다라고 한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따른 2022년도 3월 전남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인사 담당자가 사후에 점수를 조작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따른 2018년 3월 인사 담당자 등에게 채용을 청탁해 만점을 받고 충북 선관위에 합격했다.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선관위 직원들 자녀가 지원을 해서 지방 선관위든 중앙 선관위든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자기들끼리 점수를 후하게 줘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경력직 채용을 했는데 기존에 선관위 직원이 뭐 다시 지원을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보니까. 하여튼 간에 이
이 중앙선관위는 그동안에 독립업무라는 이유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았거든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 행정부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줬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채용 비리로 연결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관행은 잡아야 되는 거죠. 뭐 감사원의 감사가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하여튼 간에 채용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관행이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들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윤석열 정권에서도 지금 사무총장도 본인과 친한 사람을 새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선거 사무의 공정성이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터져서 다시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